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을 언제 팔아야 될까? 어느 곳으로 나는 움직여야 할 것인가? 등등해서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얻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해 드릴 겁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들 02797-0300번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번호는 문자로 여러분들 남겨줄 수 있어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이 뭐가 나오나 저희 이제 불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였나요? 그린벨트 지역을 뭐 여의도 80배 면적 이거를 뭐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동산을 뭐 고르는 데 있어서도 좀 영향이 되는 부분일까요? 좀 살펴 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영향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한번 언제 방송인가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도 소름이 끼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완화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택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밀집을 하면서 점점 주택의 부족함에 대해서 주택 그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도 완전히 이렇게 쫙 째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암만 해도 그 녹지를 풀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겠는가 하니까 조금 알아봐라라고까지 말을. 역시 신하선 대표님의 네. 촉이란. 네, 진짜로 저도 지금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봤을 때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대박이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주변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돼 가지고 돈이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그 흔한 말로 이렇게 지분 등기해가지고 파는 그런 분들한테 또 잘못 사시면 또 큰일 나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해제되는 지역 주변에 뭔가 그 매입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살펴보시고요. 이 지역 괜찮겠느냐 저희에게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또 확실하게 기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지금 전화 주고 계신 거죠? 자, 시청자분 만나러 갈 겁니다. 2077-6330번 저희 열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예.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인천 9월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예, 30평을 지금 8월 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앞으로 그 좀 호재가 좀 있는지 그래서 매도 시점을 2년 후로 잡게 되면 그 또 2년 후에 매도 사람들이 많이 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좀 팔면 좀 어떤가. 안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하면 또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걸리고 하니까 그게 앞으로 좀 전망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월세를 받다가 2년 후에 매도 쪽으로 팔면 어떤가. 지금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계신 거군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호재가 있으면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차면 안 되고. 전화 잘 주셨어요. 네네. 체크해 드릴게요. 인천 9월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지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찍어봤는데 이 이름이 정확하게 좀 틀린가 봐요. 안 나오거든요, 지금. 안 나와요? 9월 아시아 선수촌. 이게 이름인가요, 혹시? 그 남동경찰서 있는데 거기가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월 아시아 선수촌. 9월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9월까지가 풀네임이군요. 그러니까 9월 아시아 선수촌이라고 해야 되는데 올림픽 아파트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아시아- 나온 거야. 9월 아시아 선수촌 얘기하시는 거 맞죠? 인천 1호선에.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찾았어요. 예. 여기에서 E블럭. 네. 요거 얼마에 지금 저기 하셨죠? A E블럭이죠? 아니요, B블럭에. B의 E블럭. 예예. 찾았어요. 네네. B블럭, 요거 예, 두 번, 예예. 예. 지금 현재 얼마에 매입을 하신 거죠? 아, 분양가요? 매입을 한 게 아니라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네. 분양. 예. 아, 분양은 뭐, 한 2억, 한 4,500, 5천가량. 아, 몇 평이죠? 30평이요. 30평. 예. 매가는 뭐 그냥 뭐 고만고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근데 이제- 월세를 지금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할지, 그게 이제, 일단 내놔봤는데 아직 문의는 없고요. 예. 그게 한 8월 달쯤 입주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좀 저한테 좀 도움이 될까? 아, 여기는 주변에 이제 그 편의시설도 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예, 예. 공원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주변에 뭐 그 뭐랄까 중심지도 있어요. 일반 상업지도 연결돼 있고, 공공청사도 있고, 그래서 수요자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현실적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진 않아요. 전철역 근처로. 지금 신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3억 천에 2007년도산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지금 한 2억 몇 천에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신 거거든요. 지금 예, 예. 30평대 맞죠? 30평. 네네네. 그럼 뭐 그 정도 가격까지는 따라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다가 지금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 인천 그 9월 이스테이트라든가 이쪽에 간석동 가까운 쪽으로 가시면 조금 거기는 주거 지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좀 영업 그런 어떤 술집 뭐 할라 요런 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해서 주거 전용으로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쳐줄 수 있거든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백화점도 있고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장은 매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신축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싸거나 비싸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적당하게 아파트 새 거 받아가지고 살기 좋은 실거주용이고 투자용은 조금 멀어요. 투자용은. 근데 아, 그래서 청가물 도매 시장, 여보세요? 예. 청가물 도매 시장이 이제 롯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네네네네 옆에. 아마, 예, 그게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말씀하신 청가물 시장이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 이제 백화점이 있고, 여기가 청가물 시장인데, 우리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가 지금 801동이거든요. 801동. 네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여기 또 하나가 업무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공공청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업무지구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이 아파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이런 상업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형을 뭐 크게 바라신다기보다는 주변에 지금 이쪽에 전철역 요 위쪽으로 간석 쪽으로 갔을 때 한 3억 몇천대 하는데 여기는 싸게 좀 받은 데다가 농산물 첨가 시장이 있으니까 수요자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여기 안에서 적당하게 프리미엄 받고 빠지시는 것도 괜찮고요. 월세용으로 하시는 거는 적당하진 않아요. 월세용으로는. 그리고 그래요? 월세로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하면 물론 임대사업자 내시는 건 가능합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면제되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꼭 85제곱미터 내야 되나요? 네? 그 임대 수익 그거 월세 받으려면 꼭 내야 되나요? 네, 아니요, 안 내셔도 돼요. 하나만 갖고 계시면 그냥 안 내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 9억 이하짜리 주택이면 비과세고요. 그리고 네. 비과세라는 건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어쨌든 2천만 원 미만의 수익을 갖고 계시면요, 세금을 종합소득세 비과세예요. 종합소득세 비과세. 아직까지는. 근데 2017년도 이후부터는 전부 다 투명하게 다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요거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시청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내고 가냐 안 내고 가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걸 쭉 오래도록 가져가시겠다. 그것은 제가 좀 반대를 하고요. 이 청가시장으로 인해 갖고 프리미엄이 떴을 때 받고 빠지겠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이번에 저 같은 요번에 죄송한데요. 딱 네.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월세를 이번에 그 놓지 말고 일단 들어갔다가 제가 2년 후에나 그 앞으로 호재가 더 있다고 하면 뭐 3년이라도 2년 후에 파는 게 좀 낫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더 가지고 가야 됩니까? 더 가지고 가시는 건 하지 말고요. 호재에 대해서 그냥 프리미엄 받고 빠지시는 걸로. 아, 2년 후에요? 예. 적당한 그 월세 시기에. 놓지 말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정확하게 살다가 2년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그거는 지켜봐야 저기, 돼요. 예, 그건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롯데월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들어옵니다. 그 청가물 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걸로 들어오든 뭐를 하든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건 계획일 뿐인 거고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지 2년 있다 매도할지 3년 있다 매도할지.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정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지금은. 예. 예, 근데 지금은 월세를 가져가세요. 놓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떤 데서? 세무적인 이렇게 이야기라서요. 전세를 네. 놓든 월세를 놓든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본인 연 매출이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가지고 본인의 월급에다가 플러스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봤자 뒤로 빠지는 돈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테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부동산을 살 때부터 세금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 단순하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가실 건지 안 내셔서 갔을 건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전화상으로 얘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번 네네. 오시게 되면 전반적인 거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시면요. 시청자님께 말씀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으네요.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다른 분들 접수도 받아야 돼서 여기까지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언제 한번 예. 다시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두고 상담을 해드려야 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연락 주세요. 세미나 참석도 좋고요. 2077-6330번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네. 오래 기다렸어요. 시청자님, 네, 수학이. 저는 저기. 네, 저는 말씀 주세요. 고양시 화정동 예. 은빛마을 5단지 삼성 아파트 예. 49평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 차후에 저희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전화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저희가 일단 봐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전화기 네. 지금 잠깐 저희가 끊고 다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예. 자,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 삼성아파트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삼성아파트 5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검색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5단지 아파트 검색했습니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전화 끊으셨죠? 지금, 일단 다시 네. 거실 거죠? 네, 지금 그분한테.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택지지구 안에 지금 이제 있으시네요. 물건 대표님 자체가.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고양시 화정동 예. 은빛마을 5단지 삼성 아파트 예, 시청자님. 49평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접수를 알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예. 다름이 네. 아니고 차후에 저희 아파트 가격이요. 네네.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네,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평수로 가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이제 전에 예. 제가 나이가 이제 60 됐는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재테크식으로 했는데요. 국회에서 거주는 갔습니다. 하세요, 여기서? 네? 거주하세요? 네네. 자, 가격대는 처음에 분양가로 받으신 거예요? 중간에 왔어요. 가격은 어떻게 오르셨어요? 처음에 이제 내려갔지 계속 와가지고요. 예. 지금 요즘에 좀 올랐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산 가격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많이 내려갔죠. 산 거보다. 네. 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일산 위쪽에 이렇게 덕양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계신데 어디 서울시청이라던가 강남, 잠실 이쪽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가는 길에 지금 개발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포 한강 신도시라던가 이제 글로 넘어가는 김포 한강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삼정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일산하고 사실은 그쪽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격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왠지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훨씬 더 가깝거든요. 일산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아파트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던 분들이 그냥 쭉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요. 수요자가 초이스를 안쪽으로 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더 강남이랑 가까운 거리를 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주나 일산 쪽에는 수요자의 초이스를 못 받고 있다. 집에 대한 어떤 로망, 내 집을 사겠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접근성이 강남이랑 가까운 데를 이렇게 초이스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좀 빠지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파주나 이런 쪽이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가격이 실제로도 상담을 해보면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집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그 전에보다는 그래도 그 경기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아예 그냥 예전처럼 확 죽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덕양구 자체에 대형 평형으로 살 수 있는 수요자들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용이 아니라 투자용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지방에 있는 넓은 평수를 초이스한 것부터가 조금 잘못했다.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는 이런 쪽은 25평, 30평대가 대세를 이루는 거고 가격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사는데 만족한 깨끗한 동네에서 사는데 만족한 그 정도의 그냥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로 49평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곳에 꼭 살아야 되는데 넓은 평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이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층이 얄팍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안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2만 세대의 바람을 한번 타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도 드셨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다른 데로 오셔봤자 아파트 더 저렴한 거 산 게 굉장히 어려우세요. 다른 조건을 다 배제하고 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만 할 때 그러면은 요 아파트도 넓기 때문에 만약에 자제분들이 전부 다 뭐 그 출가를 하셨다면 적은 평형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되 프리미엄이 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프리미엄이 뛰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요. 집값은 굉장히 세져요. 비싸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왕에 여기서 사셨다면 뭔가 다른 데로 움직일 일이 없으셨다면 여기보다 더 싼데 예를 들자면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데도 살기는 되게 좋은데 평당 1,000만 원이면 2억 5천이면은 현실적으로 빌려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 프리미엄 다 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거를 다 살면서도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신축 가지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나가라 말도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주택 가격이 뜬다 안 뜬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태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갖다가 신축을 사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까를 고민을 하시면서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른다 빠진다 이게 아니고 본인 아파트도 지금 약간 좀 이제는 대형 평형은 갤러리아 포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몇 개 가치 있는 거 외에는 프리미엄이 뜨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실속주의라서 이제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처분해서 말입니다. 네네네. 이 지역에 다가구 주택 아니면은 토형으로 사서 월세용으로 노후를 대비하는데요. 네.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 다가구 지금 거기 이주자 택지지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가주택? 아니요. 기존 이 동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다 10년, 20년 되셨죠? 네, 그것은 수익을 보러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집 수리하러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치를 떨고요. 안 갖고 있던 분들은 꿈이 있습니다. 예, 로망이 있어요. 하지만 지어진 지 다 오래됐기 때문에 새벽에도 전화 와요. 보일러 터졌다고. 예,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아파트는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 주택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럼 네. 옛날 주택을 혹시나 사실 일이 있어도 부시고 새로 지었을 때 가치가 있는 날을 살펴보신 다음에 사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은 조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반대할게요. 네. 네네. 그리고 소형 아파트 사셔가지고 월세로 받는다. 수익성 맞지 않습니다. 엔간해서는. 네, 안 맞아요. 네. 예, 투자라는 거 중심부에다가 월세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데 10년이 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을 초이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다가구를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동에다가 30억짜리 투자를 하는데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더니 30억 투자했더니 30억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한전부지 개발에 의해 가지고요. 기다리는 자의 몫인데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땅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다 비싸기 때문에 비싸서 사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된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네. 개발이라는 게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한 개발 베이스가. 그러니까 예. 지금 아무 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든지 개발 베이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월세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어쨌든 수요자의 레벨도 높아야 돼요. 임차 수요자. 그러니까 꼭 강남 같은 데 이런 데 꼭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강남 중에서도 개발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전부 원룸인데 투룸이 전혀 없는 이런 곳들은 정말 좋거든요. 수요자의 레벨도 높고 그것은 좀 발품 파셔가지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분 빨리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네.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기 수원 광교 네, 네, 22블록에 한양 수자인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 분양가에서 지금 오르지를 않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 예, 예. 지금이라도 네. 해야 되나? 이제 궁금하신 네. 거죠?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아, 광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네. 네.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수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고 저 흥덕지구하고 붙은 22블록이 한양 수자인이요. 아, 22블록의 한양수자인. 네네. 22블록이요. 흥덕지구하고 붙어 있죠. 예, 예, 예. 네. 그게 지금 분양가하고 값이 같아가지고요. 예, 몇 평이시죠? 34평인데 지금 뭐 4억 4천에 팔으라고. 음. 예. 근데 중심부는 지금 한 6억 5천 하거든요. 네네네. 옆으로 좀 많이 빠지셔가지고 지금 그러신가요? 예, 예. 그렇죠. 그 흥덕지구하고 붙어 있다고. 바로 붙어 있다고? 예, 예. 그래도 광교로 들어가시죠? 네, 그렇죠. 광교죠, 주소지가. 그러면 팔지 마십시오. 예. 예. 그러면 좀 나으실까요? 일단은요, 전철이 뚫렸을 때, 네. 도 있겠지만, 지금 네. 이제 그 광교 자체가요, 네. 일단은 수원의 1등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A급보다 광교의 뒤로 빠져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입주가 언제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들어갈래도 갈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지금 한 돈을 6억 정도 들고 예. 위례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가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요. 예. 그 거주지를 아파트를 어디다 사야 되나? 위례 신도시는 지금 투자로 들어가시기에는 프리미엄을 많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공급량이 너무 많고 위에 간부 보금자리 있는 데다가 5년 뒤에 저 위에 지금자리 또 지금 진건지구 전부 다 지금 그 보금자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가에 대해서 지금은 왠지 분위기가 뛰고 좋을 것 같지만 5년 후 지나가지고 거품이 쑥 빠졌을 때 그때 이렇게 초이스 하는 방향으로 가보시고요. 5, 프리미엄까지 6년 지금, 있다가요? 예, 5, 6년 있다가 지금은 네.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요. 17,800 절대 싼 가격 아닙니다.
예. 아, 예, 가재원도 그리고 그런- 1,800인데 뭐 네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 분위기가 지금 떴을 뿐이에요.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돈이 그러면 갈 데가 선생님 없어서. 저희가 광주 신도시 중심지는 지금 한 44평에 뭐 7억 되는 거는 살 필요 없죠. 광교 신도시에 네, 7억 되는 게 있어요. 네. 44평이. 지금 광교 신도시에가 전부 다 40평대거든요. 아니, 지금 근데 저 조금 아까 참누리 말씀 예, 신대역 쪽으로 참누리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예. 예, 좀 거주지를 그 수원 쪽으로 하면 진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은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못 가고 있거든요. 참누리 아파트가 수원의 무슨 구죠? 그 광교의 저 신대역 앞에 있는 거예요. 아, 저희 2분당선이요. 네네네. 그건 너무 이제 저기 한 거고 그러면 그 거주지를 지금 한번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네, 저기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네. 저기 뭐죠? 예, 우리 저기 세미나에 주소지로 한번 제가-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좀 참석하게 해주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네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바로 세미나 일정 나갑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1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돈 될 만한 매물들 꼽아서 드릴게요. 2077-6394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갑진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호 소장과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저희 준비해 놓고 있고요. 먼저 이내호 소장님의 매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소개해드릴 매물은 반포동입니다. 강남대로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분당선 2018년도에 연장에 대한 개통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이 개통으로 인해서 동서 남북으로 이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로 인해서 이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반포동 오픈형 원룸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포동 가게 생겼네요. 잠시 뒤에 열어봐 드릴게요.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도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부촌과 또 최고의 업무지구가 있는 곳입니다. 대치동.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한 곳으로 지금 뜨고 있고요. 특히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대치동과 본격적인 개발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용산이죠.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그런 부침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용산 미군기지 개발의 신호탄이 올라감으로써 향후의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곳 효창동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열어서 그 매력 포인트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네요.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매물 저희 점검할 겁니다. 자, 얼마나 좀 매력적인 건물인가 살피러 갈게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챙겨주시죠. 네,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서 가장 핫한 곳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총과 최고의 업무지구가 있는 곳인데 지난 2015년 1분기죠. 1분기에 전국 265개 자치구 중에서 집가 상승률을 5위 한 곳이고요. 강남구.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또 집가 상승률 1위를 한 곳입니다. 더욱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KB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1위를 했고요. 또 KB 아파트 매매가 가격 지수로도 1위를 한 곳으로서 항상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고 또 대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 최고의 명문 학군과 그다음에 교육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대치동 명문 학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본 매물이 있는 지역에 바로 연접해서 또 유명한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육의 수요들이 넘치는 곳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 3번째, 고소득 직장인들의 업무 타운, 지금 최고의 업무 타운이 있지만 향후에 한전부지 개발과 그로 인한 또 업무지구의 새로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꾸준한 업무지구의 형성으로 인해서 고소득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추천 포인트를 머금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포인트별로 저희가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치동입니다. 뭘 망설이세요? 하지만 투자하기 위해서라면 따져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입지적인 지역 굉장히 전철망이 좋은 곳인데요. 분당선 한 티역이 도보로 5분 정도인데 이 한 티역에서 위로 이제 가게 되면 선릉역과 선정릉역, 강남구청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2호선과 9호선, 7호선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래쪽으로 한정거장하면 도곡역인데 이곳은 3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철망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도로망, 바로 국내 최고의 업무지구가 있는 테헤란로가 북쪽에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영동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또 남쪽으로는 강남 남부 순환로와 그다음에 양재대로가 지나가고 또 좌측으로는 강남대로가 있을 정도로 강남 중심에 있는 도로망으로서 잘 형성이 돼 있고요. 더욱이 주변에 많은 또 학교들, 도곡초등학교나 여러 가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대부고라든가 그래서 이 명문 학군들이 많고 더욱이 또 바로 연접해서 유명한 학원들이 또 밀집해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또 세브란스 병원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러한 인프라들이 깔려 있고 또 도보로 3분거리엔 또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교육 환경과 더욱이 이 가까운 곳엔 또 탄천이라든가 또 이렇게 녹지 공간도 많기 때문에 생활하고 주거하시기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지적인 여건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 뭐 있나 볼게요. 이미 비싼 동네인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멈추지 않고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이후에요. 개발 호재들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주변에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삼성동이고요. 청담동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에는 한전부지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곳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전부지와 코엑스 한전부지 서울유원 종합운동장을 아우르는 곳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형성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지만 또 향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산업으로서 더욱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곳이고요. 무려 높이 571m, 115층,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초고층의 복합단지의 업무형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호재의 큰 어떤 축을 이룰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 GTX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광역 급행철도인데요. 이것이 바로 삼성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금정역, 일상역, 의정부역을 아우르는 X자형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바로 삼성역이 있고 삼성역 바로 앞에 대치동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그 여파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더욱이 한 티역에서 전철로 5정거장 약 10분 정도만 가면 수서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또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우측으로 바로 연접해서 문정법조타운이라든가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좌측으로는 양재 IC 주변에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도 또 차근차근히 또 향후에 또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지구의 형성의 또 중심에 있는 곳이 대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교육타운, 명문 학군들이 또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연접해서 또 교육타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교육으로 인한 그 학생과 그다음에 강사들, 거기서 일하시는 강사분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1km 또 남쪽으로 가면 개포제공 재건축 단지와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주 수요의 또 배후지로도 적합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대치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네,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총 6층 중 2층입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풍 굉장히 또 수월하게 잘 될 거고요. 또 1층에는 보안성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문과 CCTV가 설치가 됐고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동하시기 편리하고요. 특히 이 건물의 특징은 북측과 서측이 6m 도로로 양면이 접해 있는 각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과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또 럭셔리한 강남에 맞게끔 고급 마감재를 또 나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더욱이 이제 전문 임대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임대 관리 및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 놓고 편안하시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매매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향후에 전세를 놓으신다고 할 때 2억 8,500에서 2억 9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으로서는 4천에서 4,500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대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자를 감안했을 때 연 450만 원 정도의 수익, 또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는 약 7%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어요.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매수할 때 유의사항 챙겨주세요. 네. 준공될 때까지 좀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입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도면을 보시고 내가 취득해야 될 그 해당 매물의 위치나 그다음에 향을 또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반포동에 있는 매물 하나 열어보려고요. 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시죠. 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9호선 신논현역에선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매물은 저희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체크해 주시죠.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첫 번째는 이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고요. 이 고가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인근의 주변에는 이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그 사업이 본격화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자, 이 지역을 보시면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의 그 매매 가격이 자 인근의 그 아파트의 전세값의 85%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강남대로와 이 아파트 사이에 자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반포동입니다. 그리고 단독하고 다가구 다세대들이 이 빌라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게 특히 장점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사실 그 서초구청 업무지구에서 그 반포권역 그 컴팩트 도시개발 조감도까지 사실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투자자들도 발길을 사로잡기도 했었던 그 201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보시면 이 반포자이와 이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강남대로하고 인접해 있고요. 바로 이 노전역에서 신분당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예정하고 재건축 이주 수요, 그다음에 이 지하철 9호선까지는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까지 이게 이루어진다고 가정이 된다 하면 자이 아파트하고 레미안 아파트보다는 가치 상승의 효과를 더욱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지역상을 보시면요. 네이버 지도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 강남대로하고 인접해 있지만 그 다른 지역의 상권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재 노선 상권으로 일궈진 반포동과 다르게 신논현역하고요.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양재
인근에는요, 이 두터운 이 상업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논현역하고 앞으로의 이 신사역 구간이 그 2018년도에 신분당선 연장이 될 경우에는요, 그 지역이 이 노선 상업 지역이 발달돼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확대가 되는 부분도 이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요. 2018년에는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그 상권 확대가 되는 수혜지로 보시면 된다라고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포인트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여건도 조금 더 봐드려야 되겠죠? 일단 전철역 2개 역과 인근한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좀 더 특징들 살펴주세요. 네, 지하철 이 7호선 반포역을 비롯해 가지고요. 지하철 3호선, 7호선, 그리고 이 신분당선, 그리고 9호선 한승역인 그 고속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그 전국과 연결되는 이 공항버스, 그다음에 고속버스, 그리고 지하철 논현역까지는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도심과 지방, 수도권까지 접근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중 이 대중교통으로뿐만 아니라 강남 동서를 연결하는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중간에 있는 본 매물에 위치해 있고요. 반포 IC하고요. 그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간병분로 등 이 자가용으로 어디든지 쉽게 가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 교통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8호선하고 9호선, 그다음에 이 신분당선, 바둑 모양을 보시면 이 바둑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거의 논현역하고 반포역, 그다음에 학동역, 사평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이내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보로 이용하고 갈 수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풍부해가지고요. 센트럴 시티까지는 백화점, 고속터미널, 대형 마트, 차량 이용 시에는 5분이면 가능합니다. 그 주변에는 작은 공원이 가까이 있어 이용하실 수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8학군 가운데서도 제일 그 학군이죠. 명품 학군이 이 8학군이 모여 있는 데가 반포동에 있습니다. 가깝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역은 정말 뭐 9호선 덕을 톡톡히 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덕을 볼 만한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개발 호재들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018년도에 신분당선 이 연장에 대한 호재 부분입니다. 무려 이 5정거지 연속으로 이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과 이 지하철 9호선의 연장 노선이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 입지가 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강남역에 위치한 그 로스쿨 강남 S 캠퍼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속적인 임대 수요 증가하고요. 안정적인 임대 소득뿐만이 아니라 또한 시세 차이도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을 예상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GR건설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하도시 개발입니다. 지하철 그 신분당선과 연계하는 이 사업으로 양재역에서 이 논현역까지는 3km 구간을 지하화를 시켜가지고요. 각종 상업 업무시설과 보행로로 들어서는 인구 유입으로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강남 일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하 전류시설도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시면 이 삼성전자 사옥과 그다음에 한전부지가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롯데 칠성부지, 그리고 재건축 이주 수요, 이 주변에 이 상업하고 업무 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어가지고 고소득의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매물의 임대가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반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가진 특징도 챙겨 가셔야죠.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2015년 9월에 오픈형 그 원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실면적은 22.14제곱미터면요. 약 7평입니다. 반포동에서 7평이면 상당히 넓은 그 오픈형 원룸입니다. 그래서 총 16세대 중에 그 5층 중에 5층이 2층에 있고요. 방 하나에 그다음에 욕실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정남향으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도 매우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대리석으로 고급 마감재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내부 인테리어는 이 공간도를 잘 사용해가지고 안에 그 구조를 보시면 상당히 독특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선호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필로틱 구조라서 모든 차량 진입이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입로가 그 도로의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차하시기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LED 등, 그다음에 CCTV 보안문, 그 무인 택배 등 이런 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그 완벽한 그 위탁 관리까지도 도입해가지고 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리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물건은 지금 선분양이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고요. 특히 그 강남 지역 내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내 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격은 1억 3천만 원인데 조금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정선을 저희가 지금 1억 3천을 말씀해 드린 거고요.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만약에 월세를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2천만 원에 75만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순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거의 수익률이 한 11%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반포동 다세대 주택 관심 있으시다면 유의할 점도 챙겨서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본 매물은요. 철거 중에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매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반포동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런 점을 목적을 정확하게 두시고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유의하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고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로 가볼게요.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5층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효창동 매물 또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엔 또 어떻게 또 투자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나 설명 들어볼게요. 말씀 주시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본격적인 용산 개발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자, 그동안 용산의 가치를 억눌러 왔던 것이 용산 미군기지와 그다음에 철도, 코레일의 철도 정비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로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하고 있던 게 가장 넓은데요. 이것이 본격적인 개발의 신호탄이 드디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유엔사 부지에 대한 그 복합 개발의 조성 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가 지난 4월 22일에 나면서 본격적인 개발의 신호탄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하게 이제 용산 지역은 뉴스에 계속 화제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투자자와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기 위에 가장 저평가된 곳인 바로 용산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 땅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의 신호탄이 올라간 지금 현재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뉴스나 이런 곳에 계속 용산에 대한 곳이 많은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진행이 될 때마다 그 집값이나 땅값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이 바로 내가 이 저평가된 기회에 바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경의선 효창공원역, 지금 6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의선, 경의중앙선으로 해서 전 구간이 개통이 됐지만 바로 효창공원역은 이제 다음 달 6월에 지금 개통이 예정이기 때문에 경의선 구간이 효창공원역이 개통이 되면 바로 더블 역세권으로서 변모를 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또 세 번째 포인트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 가운데서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입지적인 특징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그 교통망,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에 있죠. 바로 용산이 서울의 중심인데 그 중심에 또 효창동이 있습니다. 전철망, 지금 효창공원역 도보로 4분 정도 6호선이 지나가는데요. 향후 다음 달이면 이제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도보로 이제 7, 8분 정도 가면 공동역이 있는데 이것도 무려 4개 노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이 지나가는, 그래서 주변에 전철망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도로망, 남쪽으로는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여의도 진입하기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넘치는 지역이고요. 더욱이 효창공원역뿐만이 아니라 신용산역, 그다음에 삼각지역, 용산역 주변에
또 이런 역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종로 등 중심지로서의 이동이 굉장히 좋고 더욱이 이제 그 용산역에 민자 역사로 개발된 용산역에는 백화점과 이마트 또 영화관들 편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또 효창 공원역이기 때문에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또 향후에 용산공원 더욱이 한강공원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녹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생활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더욱이 초중고등학교와 또 숙명여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과 생활하기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에 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 매물도 좀 그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것들 굉장히 많을 텐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 미군기지 용산 공원의 복합 개발이 가장 큰 이슈고요. 더욱이 이제 철도정비창 기지의 코레일의 철도정비창 기지에 대한 개발이 금융위기에 좀 자초가 돼서 지금 멈춰 있긴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에서 다시 또 그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째로 가장 큰 개발 호재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북쪽으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역세권 개발과 서울역 고가의 시민공원 조성화 사업이 또 준비가 되고 있고 남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간의 터미널 부지죠. 터미널 부지 내에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이고요. 더욱이 이제 주변에 재개발 대상지 효창 4구역과 5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주수에 또 적합한 배후지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강남에서 용산까지의 북부 연장선이 빠르면 내년에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개통이 됐을 때 용산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성 무려 10분 정도로 10분 내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통 이후에는 분명히 집값과 땅값 상승이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특징 알려주세요. 네, 지상 5층 중 2층입니다. 6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1층 보안문 CCTV 설치하기 때문에 보안성 굉장히 강화했고 더욱이 앞면과 뒷면 7m, 5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과 지상 1층 두 개 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직 넉넉하고 그렇게 앞뒤로 또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 굉장히 잘 들어오는 입지에 있고 또 전문 임대 관리 업체가 임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하시고 관리하기 아주 수월한 매물입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실투자금 3,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매가 2억 5,500만 원이고 전세로서 2억 2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500 정도 투자 가능하고요. 또 대출 1억 6천만 원 정도 받으시고 보증금 5천에 월 8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놓으신다고 한다면 이자를 감안해도 연수익 약 420만 원 정도, 수익률로 환산하면 7%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효창동 매물이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정보 한번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시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세입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일정 보시겠습니다. 자,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하고 있는데요.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요. 방송 이후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로 나가는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값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우 소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